이제 이번 문제 입력 제가 하는 거하고 여러분 해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먼저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 신고서네요. 자,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가고, 자, 첫 번째 양가로 1번은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은 공급가액 1억,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그러면 과세의 세금 계산서인 1번 칸에 들어가야겠죠. 그럼 1번 칸에 1억 원이다라고 첫 번째 거는 쓰면 되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자, 위 1번 외에 카드 매출 440만 원, 현금 영수증 매출 110만 원, 현금 매출 44만 원이 발생하다. 동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자, 그럼 우리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면 전부 다 과세 거래고, 이 중에서 카드가 그럼 공급가액만 쓰면 400, 현금 영수증이 100만 원이니까 같이 500만 원이 3번 칸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가면 되고, 얘도 부가가치세 받았는데 그냥 현금 매출하고 증빙 안 해준 거니까 4번의 과세 기타에 40만 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3번 칸에 합쳐서 500만 원이 들어갈 거고, 자, 그리고 기타 칸에 현금 매출 40만 원이 여기 4번 칸에 들어갈 거예요. 자, 다음 3번은 상가 임대 관련 확정 신고 기간 동안에 간주 임대료는 160만 원이다. 자, 그럼 간주 임대료도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없는 거니까 4번 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기타 칸에 40 있었는데 160만 원 더하면 여기는 200만 원이 들어가면 되겠죠. 간주 임대료는 과세 표준으로 공급가액 쓰는 칸에 쓰는 거죠. 자, 여기는 기타는 정기 영수증 없는 거는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그리고 무증빙, 그것도 들어오는 것이죠. 자, 다음 선적된 필리핀 수출액은 $10,000고 수출 신고일, 선적일. 수출 신고일은 부가세법에서 안 쓴다라고 했죠. 그리고 선적일이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니까 1,000만 원에 우리 수출액, 영세율의 기타에 6번 칸에 1,000만 원이라고 쓰고. 다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던 외상매출금 154만 원 공급 대가를 회수했대요. 그럼 우리는 이 중에 부가가치세가 14만 원이죠. 그럼 14만 원을 이제는 받았으니까 내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세액에 더하기 위해서 플러스 14만 원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받았으면 내야 되고 당했으면 안 내겠다고 빼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대손세액 나오면 그냥 계산할 때 내가 머리가 복잡하면 154만 원에 그냥 나누기 12를 하라 그랬죠. 그러면 14만 원 나올 거니까 공급 가액 구하는 게 1.1인 거고 세액은 11이죠. 우리 110분의 10이니까 공 떼면 11분의 1이잖아요. 그죠? 자, 다음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금액 일반 매입분은 공급가액 7천만 원의 별도이다. 자, 그럼 일단 부가세 별도로 7천만 원 일반 매입이니까 10번 칸에 7천만 원에 700만 원이다라고 쓰고, 자, 그리고 위 6번에는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공제 안 되는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로 쓸 필요는 없고 불공제 쪽에만 우리는 1,000만 원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16번 클릭하고 50번 칸에 1,000만 원에 100만 원이다라고 해서 공제 안 되도록 빼줄 거고, 다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50만 원 있다. 그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21번에 5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진짜 옛날 문제를 풀면 다들 가산세가 꼭 나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근 문제는 가산세보다는 신고서에서 조금 애매한 것들을 더 넣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가산세 쪽에 너무 포인트는 안 두시는 게, 오히려 뭐 대손세액 공제나 간주임대로 계산시키거나 신용카드 매출표 수령명세랑 그 기준점 맞춰서 넣거나 의제매입세 계산하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아직 가산세 쪽으로 편중되지는 않아요. 요즘은. 그래도 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말은 못하지만, 요즘 지금 우리 책에 없는 최근 문제 보면 가산세 비중이 확 줄었다는 걸 좀 느끼게 돼요. 자, 이제 보증금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지금 임원 보유일수. 그죠? 들어보니까 들어본 것 같죠? 자, 576페이지 576. 이번엔 576페이지고 회사는 280 다음 회차니까 자, 이번 회차 문제는 좀 좋은 것 같아, 쉬운 것 같아요. 자, 이거 먼저 한번 입력해 보세요. 좀 특별한 게 많지가 않아요. 먼저 한번 해보세요. 특별하게 이상한 게 있지는 않았죠. 오늘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고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아니라는 건 그냥 일반 현금 매출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표현 해놓은 거고,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 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 작성 및 전표 입력 생략, 기밀된 자료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 위에 거래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그 말은 만약에 뭔가 입력돼 있어도 다 지우고 이것만 남겨둬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1기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1월부터 3월로 가서, 자,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이고 1억 1천만원, 부가세 1100만원. 그리고 여기 별표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액 중 지연 발급분으로 공급가액 1천만원, 부가세 100만원이 있다. 대놓고 말해주면 우린 칸 찾아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1억 1천만원이 1번 칸에 가고, 그리고 지연 발급이 가산세 클릭해서 62번에 1천만원에 우리는 1%가 나오면 되고, 부가세 포상 가산세는 공급가액, 구수기본 포상 가산세는 누락한 납부세. 그러면 공급가액 1천만원이다라고 써주면 가산세가 나오죠. 다음 두 번째,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800. 근데 바로 아래 현금 영수증 보이네요. 그럼 과세 매출액 50만원이면 같이 합쳐서 850만원을 3번 칸에 850만원에 별도로 들어가면 되고,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 미발급 과세 매출액, 그럼 과세 매출이 그랬는데 아무 증빙 안 했으면 과세의 기타 4번 칸에 10만원. 그럼 여기에 10만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고, 다음 매입 관련해서, 자, 세금계산서, 얘는 세금계산서 아닌 거 먼저 구분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수령한 것 중에 원재료, 얘는 일반 매입, 사무실 인테리어 고정자산 적혀 있죠. 그럼 고정자산 매입이고, 세금계산서 수령한 공장에서 사용할 트럭, 얘도 고정자산이죠. 트럭도.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없어요. 뭐 화물차는 공제되는 거니까. 그럼 일반 매입에 3천에 300, 세금계산서 고정자산 매입에 3천에 300, 이렇게 둘 다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10번에 3천에 300만 원, 11번에도 3천에 300만 원. 둘 다 3천에 300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자, 다음 법인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일반 매입이 550만 원의 별도고, 또 바로 앞에 현금 영수증도 일반 매입이 100만 원 있으니까 650만 원만큼 우리는 14번에 대한 내용은 여기 일반 매입에 여기에 650만 원에 65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자, 여기에서 7번 칸 있죠. 예정신고 누락부 7번 칸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12번 칸이 여기에 있는 거고 14번 칸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들어가야 될 내용이 여기에 입력하면 여기에 합계가 여기 7번 칸에 갈 거고 여기에 40번의 합계가 12번에 갈 거고 14번 아래에 49번의 합계가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 말고 뒤쪽이 또 다른 면이 16번이 클릭하면 여기에 가고 그리고 여기 그 밖에 경관공제세액 18번 가야 될 게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뒷장들이 여기에 있고 뭐 만약 가산세는 26번 클릭하면 바뀌는 거 아시니까 위치를 그렇게 보셔서 얘네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매입은 세금계산서다 아니다니까 세금계산서 아닌 건 14번이라서 여기서 노는 거예요. 세금계산서인 것만 여기서 10번, 11번에서 이야기할 거고 매출은 뭐 과세다, 영세다부터 나누지만 매입은 세금계산서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첫 번째 구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 다음 회차 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한 회차 건너뛰고 우리 시험 때 그렇게 나오면 좋겠다. 자, 596페이지로 가서 한 회차 건너뛰었어요. 282번 회사로 예, 596. 자, 이제 이번에는 가산세가 있는데 자, 아래 보시면 미납일수 91일 얘는 무시하세요. 91이 나올 거예요. 그냥 91로 계산하시면 돼요. 미납일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해보세요. 생각보다 기억을 다 잘하셔서 놀랬어요. 그래도 생각났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하면 그래도 좀 오래 가요. 자, 이게 확정신고 기간 작성하는 거니까 자, 부가가치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가고 자, 문제에서는 누락분이라는 표현이 없죠. 그런 정기신고서 쓰다가 누락분 적혀 있으면 그것만 가면 돼요. 그럼 매출 자료는 세금계산서 과세매출액 직수출액 그럼 1번 6번에 써주면 되겠죠. 그럼 1번 칸에는 2억 2천만 원에 2,200 6번 칸에는 8,800만 원에 0원. 다음 매입 자료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액이 1억 3,200만 원의 별도
이 중 접대비 관련 매입액 이외에 나머지는 위 매출 자료의 과세 매출 관련 상품 매입액임. 그럼 지금 이 금액 중에 550만 원은 접대비 관련이라는 거죠. 그 외에는 상품 매입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전부 다 일반 매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입에 1억 3,200 10번 칸에 1억 3,200만 원 1,320만 원 쓰고, 그리고 이 중에 접대는 550에 55만 원은 16번에 50번 칸 가서 550만 원에 55만 원이다. 자, 다음 법인카드 매입액이 있고 전액 직원 복리후생 관련 매입액이면 카드에서 과세니까, 자 그리고 직원 복리후생 관련이면 고정자산은 아닌 거죠. 그럼 14번에 41번 칸에 가서 1100만 원에 110만 원 이렇게 써주고,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매출액이 2천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매입액이 1000만 원에 100만 원 있네요. 둘 다 세금계산서네. 그럼 자 누락분은 여기 7번 12번 매출매입에서 과세 세금계산서 33번에 2천에 200, 그리고 38번 매입액에서 1000만 원에 100만 원. 자,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회사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기로 함. 그럼 만원 써주라는 거죠. 자, 18번 안 눌러지니까 19번 눌러서 54번에 만원 써주고. 자, 다음 신고불성실은 과소초과환급 1번 적어놨네. 근데 무신고 가면 안 되죠. 대놓고 여기 가라고 적어놨죠. 자 그리고 미납회수 신경 쓰지 말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신고서에만 누락했다는 이야기고,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은 누락한 매출세액이 200만 원, 그리고 누락한 매입세액이 100만 원.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 되죠. 그럼 100만 원을 가지고 자 가산세로 가서 70번에 100만 원이라고 쓰고, 그럼 이 과소초과환급에 대한 우리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예요. 그러면 100만 원에 10%를 하면 1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신고 때 반영하면 75% 감면이라고 그랬어요. 75% 감면이라는 건 25%만 부과할 거다. 그래서 25%만 부과하면 25,000원이죠. 그럼 25,000원을 여기에다가 써주고, 다음 납부지연에 100만 원을 쓰면 창이 뜨고, 자 예정신고 누락한 거 당초 납부 기한은 2020년 10월 25일이고 지금 이기 확정신고는 2021년 1월 25일 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23,000원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금액들만 제가 적어가라 그랬죠. 시험 때는. 근데 가산세 문제가 살짝 있으면 다른 것들이 작아요. 그러니까 신고서 작성하는 칸 쓰는 게 좀 작고, 가산세 문제가 없으면 다른 쪽 칸들을 채우는 게 좀 많으니까 요즘은 다른 칸 채우는 걸 조금 좋아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자, 그래서 604페이지로 갑시다. 604페이지 283
사실 문제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죠. 605페이지에. 이번에도 또 다른 스타일. 얘네들이 스타일을 이상하게 계속 창출해 나가고 있어요.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먼저 문제 보면 기존 입력된 자료 무시하고 다음 자료 토대로 202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 가정하고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과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생략한다.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당사는 사업자 단위 사업자 총알납부 사업자가 아니다. 이런 표현 적혀 있으면 100% 직매장 반출이 있어요. 판매보증 타사업장 반출. 왜냐면 이 문제에서 얘가 나오려고 그러면 나오는 표현하는 거는 직매장 반출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왜냐면 이거 안 적어 놓으면 이 조건이라서 무시했다고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얘가 있으면 우리 간주원금에 직매장 반출이 들어있을 때 꼭 들어오는 수식어예요. 자, 그럼 우리 매출 자료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액이 5억에 5천만 원 간주 공급분 제외. 여기 간주 공급이 있는 거. 그러면 우리는 5억에 5천만 원을 먼저 1번 칸에다가 쓰고, 이거 들어오지도 않았네. 다음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은 3번 칸에 1억 원에 1천만 원. 3번 칸에 1억 원에 1천만 원. 자, 다음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그럼 얘는 원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데, 그럼 시가 원가 있는데 원가 700만 원으로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정상 발급했대요. 잘했죠? 그래서 지금 얘 빼고 5억 5천이라 그랬으니까 700만 원을 5억 700만 원으로 1번 칸을 수정해 줘야 되겠네요. 그럼 1번 칸에 5억 700만 원이다라고 수정해 주고, 자,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 상황에서 안 하면, 그러면 원가 700만 원을 얘는 과세거래로 봐야 되니까 간주공급은 맞는데 증빙 발행 안 했으니까 4번 칸에 쓰는 거예요. 4번 칸에 쓰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되는 거예요. 700만 원으로. 그렇죠. 원가로. 직매장 반출은 매입세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우리는 과세 표준을 원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거다. 전에 강조했던 게 사실 이때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제대로 잘한 거고 700만의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근데 반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버리면 우리는 과세의 기타 4번 칸에 쓰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2%. 자, 지금은 잘했으니까. 자, 다음 수출분 매출액에서 직접 수출 3천,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1천만 원. 자, 그럼 6번, 5번. 5번에 1천만 원, 6번에는 3천만 원. 자, 다음 2000cc 5인승 소형 승용차 구입 영업 사용 목적 세금계산서 받았대요. 고정자산이고 2000cc니까 공제 안 되죠. 그러면 11번 칸에다가 고정자산 매입에 3천만 원에 300만 원 쓰고, 그리고 공제 못 받으니까 16번에 50번 3천만 원에 300만 원. 다음 원재료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매입한 거. 얘도 4억 9천만 원이 원재료니까 일반 매입에, 세금계산서니까 10번 칸에 4억 9천만 원에 4,900만 원이다.
그리고 우리 카드는 이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카드로 구입한 거는 법인카드 구입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공제 안 되는 거는 들어오는 게 아니죠. 세금 계산서는 공제 안 되는 거는 넣었다가 이 두 군데 넣었다가 16번에서 뺄 건데 세금 계산서가 아닌 14번 그 밖에 나머지는 공제 안 되는 건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공제되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1번, 42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우리가 입력하는 내용만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622페이지 또 하나 좀 건너뛰고 285번 회사에 아래 2번 문제 또 이것도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를 632페이지로 가면 지금 계속 변형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나름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632페이지에 가면 이번엔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인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같이 내놨죠. 그죠? 그래봐야 안에 내용에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랑 관련된 거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반영시키고 뭐 그 외 나머지는 그냥 입력하면 되겠죠. 저라면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얘 입력하면 대손세액 가감에 자동으로 들어올 거니까. 그럼 그다음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될 거잖아. 그죠? 근데 시험에서는 뭐 어떤 거든 다 정확하게 값만 들어와서 저장되어 있으면 되니까 따로 어떻게 편하신 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시간이 좀 끌리는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제 하나 풀고 다음과 같이 수정 신고를 하게. 자, 이거 문제 지금 632페이지고 회사 286번에서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자, 이번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건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내용을 저는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얘 입력하고 부가가치 신고서 열면 부가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그럼 그게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그럼 아래 대손 확정은 재화 용역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다. 그럼 기간적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고 주식회사 세무에 대한 외상 매출금으로서 2020년 10월 5일 소멸시효 완성된 게 4,400만 원 부가세세 포함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문제 없고 다음 주식회사 회계에 대한 받으러 주식회사 회계는 2020년 2월 6일 부도 발생한 그럼 1기에 발생했는데 지금 2기니까 6개월 경과했죠. 그러니까 얘도 문제없이 5,500만 원 얘 대손세액 공제 되겠네요. 그럼 두 개 다 우리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가서 기간은 10월부터 12월. 자, 첫 번째는 우린 10월 2020년 10월 5일 날 대손 금액은 4,400만 원에
거래처, 주식회사, 세무. 얘는 소멸시효 완성이다. 다음 두 번째는 2020년 6개월 경과한 다음 날, 그러면 8월 7일 날 금액은 5,5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회계. 부도 6개월 경과한 거다. 이렇게 써주고 날의 다음 날.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날짜는 대손 기준일. 기준일이 이날이고 이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이니까 6개월이면 8달, 그 다음 날이면 8월 7일이죠.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바로 확정일을 써요. K랩은. 근데 우리 스마트A 보면 지금 교육용 버전이든 실무 버전이든 스마트A에서는 사실 대손세액 공제를 가면 부도에서 기준일을 2020년 2월 6일이라고 치면 확정일자가 8월 7일로 나와요. 얘는 기준일을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K랩은 지금 확정일을 바로 쓰게 돼 있어서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이라고 옛날에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또 나중 되면 이해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셔요.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이 개념 제가 말한 거 이해가시죠? 무슨 날인지. 그래서 자, 이 날이고, 다음 이제 작성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10월부터 12월. 사실 이것 때문에 걔 먼저 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 인용 저장만 해주면 여기 보여진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냥 한 거고. 그럼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 다들 보셨으니까 오늘 보고 바로 칠게요. 9억 7천만 원이고, 다음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은 3번 칸에 3,300에 포함. 그럼 3천만 원에 별도. 현금 과세 매출액인데 현금 영수증 미발급 분의 부가세 포함 금액. 그럼 과세의 기타 칸에서 1,050만 원 하면 되겠죠. 다음 직수출은 영세율의 기타 7천만 원이고, 대손세액은 여기에 400, 500 당한 거 마이너스 들어와 있으니까 자, 이거는 잘 됐고, 다음 매입 자료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액이 7억 1천만 원이 있는데 원재료 매입분이 6억 2천, 그 아래에 업무용 기계장치 매입분이 9천만 원. 이거 합쳐서 7억 1천이네요. 그럼 일반 매입이 6억 2천만 원에 6,200만 원이고, 기계장치가 9천만 원에 900만 원이다. 자, 그리고 뭐 불공제 그런 거 없으니까. 그리고 2기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300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이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신고서는 제대로 했어요. 예. 근데 대손세액공제에서 그 날짜를 잘못 예, 넣어. 그래봐야 0점 몇 점이네. 1점 빠져요. 그 날짜를 잘못 확정 일자를 잘못 낸다고 해서 여기에 뭐 영향 없어요. 상관없잖아요. 따로 넣는 거죠. 그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자, 지금 이제 문제를 조금 바로 변형 좀 할게요. 자, 지금 1기 확정 신고인데 이 금액이 누락이 되어서 우리 수정 신고한다고 볼게요. 수정 신고. 1기 확정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 4월부터 6월로 들어가서 한 번만 들어가셔서 저장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4월부터 6월. 4월부터 6월로 가서 저장 한번 누르시고, 자, 시험 때는 이거 누를 필요 없어요. 자, 누르셨죠?
4월부터 6월에서 저장.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지금 그냥 이게 일기 확정 신고 내역인데 누락됐다고 해서 수정 신고하는 거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4월부터 6월 천천히 누르시면 신고 구분에 커서가 들어갈 거예요. 커서가 들어가죠. 그럼 화살표 클릭하면 아래 수정 신고가 있고 그리고 무조건 1차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수정 신고 1차를 하면 이제 좌측은 정기 신고 때 내가 한 거, 우측은 이번에 이제 빠뜨린 거 반영해서 수정된 제대로 된 값으로 넣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우측에다가 이제 수정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정기 신고서 할 때에 좌측 누르면 오른쪽 화면 바뀌었던 거 있죠? 오른쪽에 화면 바뀌었던 거. 그거는 뭐 예를 들어 예정 신고 누락뿐이다. 7번 칸에서 탭키 누르면 창이 떠요. 정기 수정. 그리고 뭐 우리 세금 계산서 아니다. 14번. 얘도 탭키 누르면 왼쪽은 정기, 오른쪽은 부정기. 아니 부정기 수정. 수정 신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빠뜨린 거 쓰게 될 거예요. 그럼 가산세도 26번에서 탭키 누르면 여기에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9억 7천만 원이 있죠. 그러면 9억 7천 너무 금액 크긴 하지만 자, 많이 빠뜨렸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에다가 9억 7천만 원을 더해서 이 금액으로 얘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적혀 있던 거에다가 내가 빠뜨린 걸 더해서 쓰는 거예요. 제대로 빠뜨렸던 거 다 제대로 반영하면 얼마가 되는지를 수정해서 신고하는 게 수정 신고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용카드 3천만 원은 3번 칸에다가 3천만 원에 300만 원. 또 현금 과세 매출액은 4번 칸에 1,050만 원이다. 직수출은 7천인데 여기 6번에 금액이 있으니까 7천 더하면 1억 2,500이다. 자, 그리고 대손세액 가감에 마이너스 900만 원이다. 지금 얘가 수정신고 분이다라고 누락한 확정신고 때 누락한 거라고 해서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수정신고로 잡고 1차라고 하니까 1차로 하고 그럼 자기 칸 라인이 가로로 다 일치한 건데 정기 신고한 거에서 우리가 빠뜨린 거 반영 더해 가지고 쓰는 거예요. 확정 신고 후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 수정 신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시험 때는 그렇게 나오고 우리 시험에서는 예정 신고 때 누락해도 수정 신고하죠. 누가 3개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 때는 예정 신고 누락한 건 확정 신고 때 하고 확정 신고 때 누락한 거는 그다음 할 때 없잖아. 수정 신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수정 신고하는 거예요. 원래 나중에 세무일급 하시면 무신고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 통째로 안 했기 때문에 정기신고서 처음 내는 거거든. 그럼 그냥 정기신고서 쓰면 돼요. 그래서 그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나중 되면 그게 쉬워서 세무일급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지금 얘도 자 보시면 우리가 예정 신고 때에 정기 신고할 때에 이 금액으로 신고했죠. 그죠? 지금 정기 신고한 금액이 이 금액이 납부환급세액이라고 신고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빠뜨린 거를 반영을 하면 제가 매출만 그냥 빠뜨렸다고 봤을 때 그러면 빠뜨린 걸 반영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이 금액이죠. 이해가시나요? 얘가 정기신고 거고 얘가 수정신고 때 빠뜨린 거잖아. 그러면 얘 둘이의 차이가 지금 누락한 세액이 되죠. 지금 빠뜨린 거 놓고 나니까 이거 내야 되잖아. 근데 정기신고 때는 이것만 냈다는 이야기잖아.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 누락한 납부세액을 보면
2억 5,551만 120원 빼기 1억 6,346만 120원이다 라고 하면 9,255만 원이 누락한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지고 가면 얘 둘이를 계산하면 지금 매입액을 안 넣어서 뭐 세액이 엄청 크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가산세를 계산하면 9,205만 원. 자 그럼 26번 가산세 클릭해서 어떤 거든 간에 얘예요. 우리 세무위급에서는 무신고는 기한 통째로 안 한 거니까. 그럼 9,205만 원이다라고 쓰고 얘는 10%고. 그런데 자 예를 들어 8일 누락했다고 수정신고 걸렸다고 볼게요. 그럼 1개월 이내 하면 90% 감면이에요. 그러면 10%만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9205000에서 이 금액에서 10% 10% 그냥 공만 떼면 되죠. 두 개. 그죠? 90% 감면이니까 10%만 부과할 거잖아. 그리고 예, 또 9,205만 원에 원래 신고해야 될 게 1기 확정이었으니까 2020년 7월 25일인데 얘를 2020년 8월 3일 날 한 거예요. 그럼 9일 누락했으면 이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영세율칙 수출 있었으니까 7천만 원 쓰면 이 금액에 또 여기서 90% 감면했죠. 그리고 공 하나 뗐잖아. 그럼 얘도 공 하나 떼서 35,0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확정 신고일로부터 수정 신고까지 그리고 지금 신고하는 날까지. 한 달 이내기 때문에 그렇죠. 90%. 그렇죠. 수정 신고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의 한 1개월 이내로 문제 낼 거예요. 그러면 90% 감면. 그래서 제가 90% 감면하고 75% 감면 기억하자. 두 개만 나머지 6개월 이내 해가지고 50% 감면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나오기도 애매하고 시기가. 그래서 수정 신고는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방금처럼 뭐 열었다가 저장하세요. 그거는 건 할 필요 없이 여기에 커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을 거니까 그냥 급하게 엔터 빠바박 치면 정규신고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정신고 문제에서 수정신고서를 하라고 적혀 있을 거니까 그때는 이제 천천히 가서 여기에 수정신고해서 이제 1차다. 제가 전에 이게 막 몇 차씩 올라가는 사람들 막 본다는 거예요. 그냥 빠뜨린 걸 계속 가지고 오니까. 그 거래처 잘못이지 뭐 직원 잘못이 아니면 뭐 크게 뭐 데미지 입을 건 없죠 우리 사무실이. 자 그래서 이 책에 문제가 이거 하는 문제가 있으면 제가 할 건데 세무위급에 사실 이 책 이전에는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책 이전 기출 문제들 있죠. 그런데 최근에 등장은 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산세 문제가 한참 많이 등장할 때는 얘네들이 좋아해서 그런지 가산세 문제를 다양하게 내다가 어느 순간 뒤쪽으로 올수록 가산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가세 신고서 작성 문제로 좀 포인트가 조금씩 바뀌는 느낌이 들면서 수정신고가 잘 등장을 안 하는데 근데 한번 안 해보면 시작점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기 예. 수정 신고할 때 아까 이렇게 금액을 여기다 그냥 다 쳐넣었잖아요. 예. 근데 아까 탭키로에서 세분의 0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정을. 그렇죠. 여기 우리 우측에 있는 7번이나 12번이나 14번이나 16번은 다 탭키 눌러서 이쪽 우측에다 쓰는 거죠. 아 그냥 들어가지는 거는 그냥 하고 안 되는 건 다 탭키로. 아니 우리 그 정기신고서에 우측에 있던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 7번, 12번, 14번 그것만 탭키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여기에 똑같이 그냥 수정해 쓰는 거고 우리 우측에 써서 왼쪽에 반영하던 거 있었잖아요. 그것들만 탭키가 있는. 들어가서 거기에서 작성하면 이쪽으로. 그렇죠. 예, 그것들만 오른쪽에 뭐 만들어 주니까 그걸. 그래서 창을 띄워서 왜냐면 그 창도 정기신고, 수정신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가산세도 이렇게 했는데 또 수정신고 하잖아요. 2차 들어가면 이 금액이 여기 와 있고 여기에 또 엎어가지고 가산세 계산할 거예요. 계속 엎어서 나갈 거니까.
그것 때문에 한다 보시면 돼요. 자주 등장은 아니지만 들어오면 그냥 보고 천천히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